안녕하세요. 해난 여기나요? 이모 여기.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거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엄마라는 꽃을 피워가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엄마만의 엄마들의 이야기, 엄마의 시간. 아, 근데 앞에 우리 해나 목소리 들어갔어요. 갈매기가 끼룩끼룩 하는데 우리 해나가 얘기를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새롭게 또 음악을 넣습니다. 우리 또 정 작가의 아이디어로 네. 우리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성시경 노래를 넣습니다. 네, 또 방송 녹음하게 모였는데요. 네. 저는 피아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작가입니다. 네, 저번 주, 저저번 주 어린이집 그 방학 때문에 저희 동네 분들은 진짜 마치 서로 뭐 짠 듯 진짜 다 제주도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서로 몰라. 그러니까 응. 서로 친하지 않은데 내가 아는 이 집, 이 집, 이 집이 다 그 일정에 제주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는 모르는 사이겠지만 결국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가 있는 거야. 언니 저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 쭉 내면 다 제주도. 연예인들도 다 제주도에 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만 안 갔더라고. 정작가네랑. 우리만 안 갔더라고. 아 네. 슬퍼. 네.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음악도 그렇고 저희가 제주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오늘은 또 우리가 제주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죠. 네. 음. 제주 여행을 내게 맡겨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네. 지금 70일 된 아이도 함께 있고요. 우리 또- 33개월 된, 네. 4개월 된 네. 아이도 함께 있어가지고 네, 네. 언제 쫓겨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선 함께 네.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나는 아이와 제주도로 떠난다입니다. 주제만 해도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선 그럼 먼저 만나볼까요? 네. 우리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엄마 제주에 반하다. 제주에 반하셨나요, 다들? 반하신 분들 모셨죠? 그쵸. 네. 아니, 저희가 작년에 엄마 유랑단을 다녀오면서 생각했었어요. 다음 편은 제주도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실행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못 갔죠. 이제 1년이 다 돼가려고 네. 하네요. 아쉬운 약속이자 꼭 실행하고 싶은 계획인데요. 이런 저희들에게 제주를 소개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에 계신 70일 된 둘째 정 작가님과 같은 시기를 거쳤으나 이미 아이들이 13살, 10살. 예. 10살이 오나요? 네. 남의 아이들은 빨리 크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마을에서 호수라고 네. 불리웁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초등학생 네네. 엄마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때 샛노란 단골이죠, 단골. 한 번인데, 샛노란 탈색머리였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검은 머리로 네. 돌아온 네. 국자라고 네, 합니다. 우리 국장님 개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노랑, 생노랑 머리였는데. 이제 기를 거예요. 이름이 너무 매력적이신데요. 네, 그 어릴 때부터 뭐 별명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성이 국씨여서. 국자, 네. 별명이시래요. 뭐 한 번 왔으면 뭐 단골이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마침 한 번 전에 출연하신 경험이 있는데 또 제주도를 최근에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네. 섭외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 작가는 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제주도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제주도 이제 이야기니까 그 호수님은 처음에 제주도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아이들과. 그러니까 아이들만 하고 간 것은 한참 후인데 네. 아빠도 가고 아이들도 갔던 거는 첫째 아이가 죄송한데 잠시만요. 네. 애가 네. 기억도 사실 가물가물한데 그 여행 기억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첫째 아이가 아마 5살, 둘째가 2살일 때 그 어린이집에서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갔다고요? 어린이집 엄마 들끼리 같이. 처음에
그때 사실 되게 답답할 때잖아요. 5살, 그냥 2살. 보통 어린이집 다니신 거죠? 저는 이제 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공동육아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공동육아나 독방육아나 사실 애 키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야, 공동육아 어린이집 엄마들끼리 가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빠들도 다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왜 그 얘기가 처음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가장 핫할 때 8월 초에 더울 때. 4박 5일을 극성수기 때. 네, 4박 5일을 극성수기에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게 첫 여행이었고 그게 뭐 앞으로의 여행을 예고하는 혹은 계속 가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게 제주도의 첫 여행. 5살, 2살, 그죠? 그렇죠. 애 둘을 데리고 간 거는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그럼 것 다른 같아요. 엄마들도 다 5살 애와 뭐 더 어린. 비슷했죠. 더 어린 애기도 있었나? 근데 그때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뭐 딱히는 아닌데 어쨌든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즐거웠고 가서는 뭐 전쟁도 많이 치렀죠. 그렇죠. 또 10분을, 여러 집 가면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준비를 좀 단단히 저희는 했었어요. 아. 우리가 공동체도 좋지만 이렇게 여행을 어린아이들과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것만은 돈이 좀 들더라도 각각 하자 해서 보통은 뭐 그래. 콘도 같은 데 가서 막 때로 맞아, 막 맞아. 자잖아요. 그럼 너무 피곤하죠. 우리 그런 짓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아마 잘하셨네. 그 여행의 성공 키워드는 맞아. 잠을 각자 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똑같은 상황의 여행을 갔어도 그런 거에 따라서 좋은 기억을 갖고 온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나쁜 기억을 갖고 온 사람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음. 막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서로 집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여행 가서 싸우고 사이 나빠질 수도 네, 있고. 많이 오더라고요. 예. 국자님은요? 처음에 언제 아이와 함께? 전 첫 여행이 아, 너무 추운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때 갔어요. 극성수기 때. 7월 말 8월 초 흔히 그 7말 8초라고 하잖아요. 여름 휴가 그 굉장히 극성수기 때 갔는데 그때 가게 된 게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고 그날 남편이랑 싸웠어. 그 유명한 티켓 주세요. 남편이랑 싸우고 아침에 이렇게 전날 밤부터 이렇게 조금 싸우고 아침에 이제 싸우고 나서 남편도 보기 싫고 좀 얘기도 하기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행이라도 가자. 그래서 또 생각한 곳이 제주도인데 이제 왜냐면 남편이 그때까지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태어나서 평생. 그래서 약 오르라고 제주도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남편 출근하자마자 짐을 막 쌌어요. 그대로 그때 애기 바로. 3살. 애기 그때 22개월 뭐 그 무렵에 20개월 무렵인데 짐 바로 싸서 그냥 공항으로 냅다 가가지고 티켓 주세요. 네 제주 제일 가는 빠른 걸로 제일 주세요. 빠른 비행기표 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냥 얼마인지도 그냥 그때 뭐 6만 얼마 줬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주고 그냥 갔죠. 아무 계획이나 뭐 예약 뭐 이런 것도 그래서 하나도 없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좋았죠. 그러니까 뭐 다 준비가 안 됐으면 시작부터 막 다 장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준비한 게 없으니까 기대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실망도 그냥 없어. 실망도 없고 그냥 적당히 어디 가서 그냥 자면 이 정도면 괜찮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니, 대충 근데 먹으면 그때가 7월 되게 사람 많을 때인데 숙소 7만 구하고 8천. 이런 게 다 쉬웠다고요? 그때 그 우리 모임이 이제 애기들 동갑내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 채팅방이 되게 활발해요. 저희 모임이. 근데 거기 채팅 엄마들이 그날이 또 평일이다 보니까 다들 직장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직장에서 다들 검색해줬어. 알아봐 준 거야. 검색해서 야 숙소 여기 자리 있대 대박. 가봐. 전화해봐. 그래서 전화해서 예약하고 의리 짱이다. 그렇게 해서 다녔어요. 역시 정보력. 대단하신데요. 그러면은 실망할 게 없겠네. 그렇게 지원군이 온라인상의 지원군이 많으니까. 검색도 해주고 뭐 맛집도 알아봐주고 뭐 애랑 여기 가보면 괜찮을 것 같아 해서 뭐 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되게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좋았어. 지금까지 아이와 제주도 가본 게 몇 번 정도? 제주도는 2번 두 번, 가봤어요. 두 번, 아이랑 두 번. 둘이서는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올해는 아빠도 가고. 올해도 처음에는 아빠가 이제 지금 출장을 그때 마침 갔었어요. 그래서 출장 간 동안 그럼 애랑 둘이 뭐 하나 하다가 제주도나 갈까? 그래서 또 전날 밤에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표 사서 또 그냥 갔어요. 둘이서. 멋집니다. 괜찮은데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서 약간 제주 소식통 돼서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이렇게 검색하다가 여기 괜찮은데 우리가 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급 가세요? 작년과 올해도 그런 경우로 아, 대박. 두 번 다. 그러면은 호수님은
아빠가 항상 제주도 갈 때마다 아이들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진 않았고요. 네네. 갑자기 저기 싸우고 처음 제주를 저의 흑역사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네. 아까 그 얘기한 그 전에, 네.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11월생인데 네. 5월쯤에 엄청나게 큰 이제 가정사의 위기가 찾아오면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 겪었다는 걸 그럴 수 있지.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좀 과한 이제 해프닝을 벌인 거죠. 사실은 의도한 건 아닌데 남편한테 이제 아무리 이렇게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제가 약간 큰 해프닝을 벌여서 굉장히 주변에 큰 이제 걱정을 안겨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너가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제대로 된 소통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남편은 위기감을 느끼긴 느꼈는데 그거를 저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날 제주도 표를 끊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접고. 우와. 그래서 처음에는 3박 4일 표를 끊어서 저희가 내려갔는데 전 사실 그때 하나도 즐겁지 않았죠. 그치. 기분이 아직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데 뭔가 대화는 하지 않고 음. 계속 그 상태에서 나중에 그 현장에서 또 바로 3일을 더 연장해서 저희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 갑자기 나는데 저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도 없거니와 둘 다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그 핫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제주 하면 떠오르는 그 당시에 제주도 전혀 모를 때 어떤 공간이 있었어요. 그냥 그 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 갔죠. 근데 어디? 산속인데 거의 이런 특정한 걸 얘기해도 되나? 저희 방송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람 스테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숙소. 숙소도 있고 이제 민간이 하는 건데 작은 도서관도 이제 거기에 갖춰놨는데 바람 스테이. 예. 적어놔야겠다. 네, 적어야겠다 진짜. 지금은 또 옮기셨나?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어디서 우연히 제가 본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인간극장인가 이런 데 나와서 유명해지신 그 부부인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로 이주를 하셔서 이제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하루에 딱 한 팀 정도의 숙박을 받고 가면 이제 도서관처럼 작게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정작가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이가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희는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차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거길 가서 그냥 쉬고 책을 보고 근데 다행히 아주 큰 개가 2마리 있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4살짜리 저희 딸은 그냥 그 개만으로도 위로가 좀 됐고 저희가 그때 힘들었던 건 차가 없는데 거기가 막 식사를 해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아침 조식은 주는데 항상 식사를 하러 택시비 왕복 막 15,000원 이렇게 내고 인근에 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봉계동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지명이 저희도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여행을 하니까 제주도가 지도가 약간 머릿속에 있어요. 굉장히 길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제주도에 저랑 한번 간 적인데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호수 제주도 사람 같다고 동네에서는 길을 잃으면서 제주도의 곳곳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저희 그때 어쨌든 그 제주도가 그때는 너무 아름답지 않고 되게 슬픈 저는 제주도였어요. 그리고 그럼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거의 그랬죠. 왜냐하면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결국 그냥 돌아왔고. 그래서 나는 물론 그럴 그 비슷한 경우가 있다 치더라도 저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풀어지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올레길을 잠깐 혼자? 아니 그러니까 넷이서 다 같이 근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남편이 아기띠를 둘째를 하고 올레길을 걸었는데 둘째가 힘들다고 자기도 업어달라고 하니까 앞에 아기띠를 하고 둘째를 뒤로 업고 남편이 앞뒤로 다 하시고. 예, 하고 와. 그 올레길 표선 그 구간이었는데 거기를 걸었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걷다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우리 부부가 그 올레꾼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애기 둘을 그렇게 가던 길을 다시 와서 자기들이 샀던 한라봉을 이렇게 주고 가신 분도 아이고야. 있고 어디까지 걸으실 거냐고 너무 걱정하면서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에는 거기서 택시를 불러서 다시 숙소까지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왜
내가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맞아. 걷는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한번 해봐서 근데 그 올레길 구간이 정말 괴괴하거든요. 계속 검은색 그 바닷가에 돌만 쫙 보여. 그러니까 그 우울함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리고 남편분은 물론 이제 본질에 다가가진 못하셨지만 나름 엄청 노력을 하셨네요. 그랬죠. 네. 그랬고 어쨌든 그 이후에 첫 여행은 어쨌든 이제 1학년 아니 우리 아이가 한 아이가 2학년 어쨌든 3살 터니까 7살 둘째가 어쨌든 7살 때 다시 제가 제주에 가게 됐는데 그때는 한 20일 중에 반은 이제 제가 혼자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고 20일이요. 예, 나머지 한 반은 남편이 이제 그 휴가 완전히 칼같이 끊어가지고 그 휴가 바로 전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있었던 게 첫 또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큰 다음에 그렇게 간 여행이었어요. 그럼 20일을 그 바람스테이에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또 곳에? 지금 또 이제 그 이후에 아이들이 좀 큰 다음에 아. 갔던 여행인데 그때도 역시 이제 버스 타고 걷고 20일 동안 한 숙소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룸스테이라고 홈스테이. 예, 홈스테이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에 방 한 개를 빌려주는 근데 그런 것도 아주 있구나. 가깝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알고 지내던 지인이 그 제주도 한 달 살이 같은 거를 아이들하고 하시고 그 다음 해 바로 제주도로 이제 아예 가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는 그 연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집을 빌려줄 때 1년으로. 1년 단위로 이제 세를 내시는데 제주도가 막 각광받으면서 그 연세도 막 엄청 이제 높아질 올랐구나. 때라 그분이 그 연세라도 조금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그 남편분은 이제 서울에서 일하시고 아들 셋만 데리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룸스테이를 하고 계셔서 덕분에 저희는 편하게 거기서 지냈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일단은 아침도 원하면은 이제 해주시면 아주 최소의 비용만 내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혼자 간 엄마인데다가 차도 운전 못하는 데다가 그런 엄마한테는 아주 최적의 여행 조건이긴 했죠. 예.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런데 가면 운전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불편하다는 생각은? 아니, 처음에는 제가 되게 단순하게 대중교통이 서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서울은 하고 사실 괜찮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많이 가려고 욕심을 부려서 힘들지 그냥 애들도 어린데 하루에 한 군데만 가서 뭐 하면은 못할 거 뭐 있어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가서 부딪혀 보니까 일단 그 대중교통 수단이 이제 서울 같지 잘 안 않은 되지. 거죠. 그리고 오지 않는 버스가 많아. 그리고 조금 한 며칠 있어 보니까 아이들이 방학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6번 다니던 버스가 단축 운행하는 거예요. 한 4번 다녀. 요즘도 그러는 거예요? 그 아니면?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 그게 뭐 몇 년도인가? 14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는데도 제가 있던 곳이 제주도 공항에서 이호태우 해변 쪽으로 가는 그냥 마을이었거든요. 거기 시골 마을이지 관광지가 아니고. 그래서 애들 막 울린 적도 있어요. 오지 않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그치. 1시간을 넘게 애들 미치지. 떼약볕에서 애를 기다렸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저 같으면은 안 가. 못해. 저희 딸하고 아들이 그 여행의 기억 중에 치를 떠는 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사려니 숲길 거기가 전 구간이 한 10km 되거든요. 그리고 걷는다고요, 거기를? 거기를 애들을 제가 걸렸어요. 몇 살 때요? 7살, 10살? 근데 걸으려고 걸은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그러니까 사려니 숲길 입구가 두 쪽이거든요. 네네네. 두 쪽이 이건 어쨌든 순전히 저의 경험에 의해서. 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뭐라든지. 정도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마의 욕심이 있었죠. 애들하고 좀 이렇게 걸어야겠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애들이 막 엄마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징징거리고 막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사실은 너무 인적이 드문 거예요. 사람들이 저 엄마인 저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걸 꾹 누르고 가는데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온 길이 5km고 남은 길이 5km인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도 힘들고. 똑같아. 애들이 몇 살 때예요? 7살, 10살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무리 그래도 10km 걷는 건 너무 힘든 나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애들 차돌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더 훨씬 컸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때 되게 무모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애들이 그 뒤로 다시는 제주도 안 간다고 막 그래요? 아니 그렇진 않았을 절대 것 같아. 걷지 않겠다고 막. 근데 아이들은 너무 단순하게 금방 잊어버려요.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수욕을 했는데 야간 개장을 하는 곳이 있는데 9시까지 수영을 하더라고요. 체력 짱이 다 잊어먹었어. 힘든 거는. 그래서 그럼 아이들과의 그 여행에서 국장님은 아까 지금 뭐 24개월 그때 네네. 나 22개월. 22개월 때나 뭐 최근에 또 하신 거나 네. 그 봤을 때 그런 어린 아이와 하는 여행에서의 좋은 점이나 또는 안 좋은 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혹한기, 혹서기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로 왜 그런 거 갔다 오면 이제 어지간한 추위 더위는 이제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네. 애랑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은 이제 극기 훈련을 한번 하고 오니까 집에 오면 육아가 쉬워져.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의 어떤 새로운 면, 이 아이와 나의 관계의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해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면은 일단 어떤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일상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에 볼 수 없던 것들을 해. 예를 들면 뭐 낯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논다든지 이번 여행에서 아이가 특히 그랬는데 그냥 바닷가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혼자 이렇게 놀다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이모 이거 봐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보지 못했던 면들을. 그게 약간 제주에서 좀 이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여행 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조금 더 아이한테 좀 그치, 친절하기도 그럴 수 하고 뭐 아기가 지나가면 그냥 예쁘다 하기도 하고 하니까 애가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풀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막 자기가 먼저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해변에 앉아서 혼자 책을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아이는 혼자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면서 바다에서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듣고 또는 사진을 봤어요. 믿지 않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저 엄마가 자기는 커피숍에서 책을 보고 있고요.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남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다 연출이다.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부러운 거지. 와, 남들이 다 애를 키워줬네. 저 며칠 동안. 막 이런 거. 제가 그때 SNS에 너무 감동을 저도 받아서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저 죽었나요? 여기 천국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좋다고. 계속 쭉 그 기간 동안 매일, 거의 매일 그랬어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또 성향이. 그러네요. 네, 그렇게밖에 아이가 얘기할 수 없다. 아마 저의 딸은 동갑 아이인데 저의 딸은 안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아이가 그 전에 갈 때 사실 조금 애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집에서 발레, 뭐 수영, 놀이학교 이런 거를 일주일에 4일씩 다니면서 엄마가 스파르타식으로 아이를 키우시는군요. 근데 저는 일단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 같이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하루하루 뭐라도 시간을 보내야 해야 되니까. 되는데 또 아이가 좋아해요. 물도 좋아해서 수영 가는 것도 좋아하고 발레도 이제 막 예쁜 치마 이런 거 입고 하니까 좋아하고 좋아해서 보낸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애가 이렇게 매일매일 어디를 나가야 되고 뭔가 뭐 규칙을 이렇게 해야 스케줄 되고 있는 이렇게 하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 제주도 갈 때에도 좀 이번에는 뭐 어디 무슨 관광 원래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관광지나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냥 애 실컷 놀리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하루 종일 바다에서만 놀았어요. 그냥 그럼 쑥쑥 한 그 군데 잡고. 어디에 머무르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바다, 어디? 삼양 검은모래 해변이라고 거기랑 그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고? 거기다 일단 첫날 뭐 숙소를 잡았고
8박을 있었는데 2박을 먼저 2박씩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옮겨 다니셨구나. 2박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또 다음 날 숙소 잡고 또 거기 가서 지내면서 또 다음 숙소 잡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거든요. 지도를 네, 지도를 갖고 오셨네. 그래서 저는 가는 그냥 곳에 아이 놀기 좋은 네. 해변만 검색을 해가지고 네. 처음에 처음에 보니까 거기 삼양 검은모래 해변이 아이 놀기 좋다 그래서 일단 거기로 무조건 갔고 거기서 놀다가 또 뭐 김영 성세기 해변이 뭐 괜찮다고 해서 또 거기 갔고 그러니까 주로 해변을 도우셨다는 거죠. 해변만 음. 애기 그냥 놀리려고 근데 사실 우리 연령에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그만한 모래사장과 놀이터가 없어요. 여름에는 어. 물만 있으면 돼요. 저는 이제 12월에 진리야, 진리. 지난 11월, 12월에 저는 태국을 남편 없이 제가 데리고 갔다 왔는데 진짜 바닷가만 있어도 내가 편하더라고. 지 혼자 놀고. 근데 저는 그때 그거 느꼈거든요. 그렇게 갔다 오니까 3살이었잖아요. 3살인데 갔다 오니까 그 뭔가 끈끈한 동지에 너와 그런 게 내가 생겨요. 너와 내가 함께 뭔가 같은 곳을 가서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내고 왜냐면 또 왔다라는 낯선 곳에서 어. 의지할 사람이 서로밖에 없거든. 3살한테 내가 의지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전 제주도를 남편하고 애랑 간 적은 없어요. 예전에 저 혼자 있을 때는 많이 갔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곧 가보려고 하는데 그 제주도는 아니지만 뭐 어딘가를 그 어린애와 함께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오니까 그 뭔가 그게 있더라고 진짜 그 끈끈한 그 말하지 못할 뭔가 저는 혼자 떠나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아이와 함께 그 여행에 대해서 우리 주제를 하지만 우리 호수님은 그래도 혼자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저희가 이번 여행 이번에는 어쨌든 뭐 비행기 이런 거 맞추고 하다 보니까 15박 16일 했거든요. 올해는. 근데 제주도를. 네. 뭐 올해도 또 간 건 사실 작년 여행이 또 나름 의미가 있어서 올해 갔잖아요. 좋았죠. 근데 올해 여행을 마치면서 독백처럼 이제 가족 여행은 그만하자. 각자 가자. 이런 얘기를 아니 근데 6살 6학년 3학년은 그러니까. 각자 갈 수 없잖아요. 일단 이제 우리 아이들을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 보내는 학교의 특성상 여행을 많이 가고 그러면은 네. 그 여행 갈 때 부모님들은 안 가잖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가장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공동육아도 사실 아이들이 꽤 여행을 들살이라고 해서 많이 가고,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아이가 한 아이는 초등이고 하나는 공동육아일 때 여행은 가되 날짜가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아이 없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1학년, 4학년 딱 되는 순간. 근데 그것도 저희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학교가 며칠씩이요? 4박 5일? 짧으면은 1학년짜리가? 3박 4일. 3박 4일이구나. 엄마 없이 1학년짜리가. 예. 근데 또 봄과 가을은 아이들의 또 그런 걸 맞춰주려고 자기네들이 여행을 계획해서 가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아, 보통은. 근데 여름 여행은 여름방학 딱 끝날 쯤 전교생이 동시에 다 같이. 가거든요. 와. 드디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 거지. 근데 보통 학기 초에 학사 일정이 쫙 다 나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어느 애 맞춰서 타야 되냐? 그렇죠. 근데 둘이 같이 딱 여름은 그때 처음으로 맞춰서. 처음인 거 처음. 그게 2010 몇 년이지? 4년이었나? 아니구나. 더 일찍이구나. 어쨌든 지금 6학년 아이가 1학년 될 때 처음으로 이제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가는 여행을 둘만 채택했죠. 제주도를.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전을 차도 없지만 운전도 못하는 희귀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스쿠터. 또 스쿠터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스쿠터 그거 면허는 배우면 되죠, 있으니까 그냥. 일단 면허는 있고 자전거를 많이 타본 웬만한 운동신경이 다 있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저 안 해봐가지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 그 예약할 때 남편이 각각 하면은 이제 편하니까 짐도 있고 하니까 각각 했는데 막상 대여점에 갔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죠. 둘이 엄청 큰 배낭을 메고 같이 타야 그 되니까 작은 또. 그 스쿠터에 둘이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제주 일주를 했죠 스쿠터를 타고. 둘이서. 네, 쫙. 근데 그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애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하긴. 그러니까 물론 가장 좋은 여행은 난 늘 주장하는 게 혼자. 혼자 가거나
마음에 맞는 친구와 떠나라 이건데 그 남편과 같이 가는 여행 그 여행이 애 낳고 처음 단둘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 경험 때문에 몇 번을 저희가 둘이서만. 제주를 갔는데 오름에 거의 미쳐가지고 저희 두 두 부부가. 부부는 예. 그래서 애들 여행이 한 3박 4일밖에 안 되는데 3박 4일 동안 막 오름을 막 10개씩 찍고 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호수님이 스파르타시네요. 아, 그러면은 네. 호수님은 아이들과 제주 여행도 좋지만 부부가 둘이 가는 게 더 좋다. 아니 이제는 혼자 혼자 가다 혼자 좋다. 가고 싶다. 혼자 가거나 저는 아직도 그 걷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그 오름에 가는 목마름 아직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좋은 동료가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오름들 가는 데들이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아, 그럼 궁금한 건 호수님과 호수님 가족분들은 원래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하시는 편인 거예요? 아니면 유독 제주도만 저희는 선호하시는 거의 거예요? 제주도에 좀 꽂혀 있는 아, 거죠. 아, 제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작년에는 급기야 음, 저희 마을에서 음. 오름 무슨 오름 탐사단인지 이름도 지금 잊어먹었네. 그거를 모객을 했어요, 저 남편이. 아, 지금 음. 궁금한 건 그 마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지금 계속 마을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거의 습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데가 저희가 그 뭐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대안학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대안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얼굴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포에 이제 성미산 마을이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게 마을이란 표현을 하는 네네. 거군요. 그냥 저도 처음에 사실은 예전에 성미산 마을에 무슨 탐방 가는 프로그램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을은 네. 그러니까 집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누구 엄마 이렇게 다 아는 네. 이게 이제 시골에서의 마을인데 네. 거기는 그냥 막 그냥 도심에 평범한. 그냥 도심에 이런 건데 그냥 요만큼 가면은 무슨 카페 하나 있고 요만큼 가면 뭐가 있고 이게 이렇게가 마을이래. 아, 성미산은 이게 뭐지?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긴 하죠. 행정구역상과 이제 거리상 이렇게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복잡거리고 사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성미산이든 지금 계시는 곳이든 그런 데는 일부러 글로 이사 오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거기서 내가 자고 나란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거기가 좋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쵸. 사실은 이제 거기 사시는 학교, 대안학교 때문에도 말하자면 있고. 원주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로 거기를 없죠. 우리가 막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라 이렇게 이름 짓고 이게 우리 마을이야 이러면은 콧방귀 키실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원주민들은 다 행정구역상 원주민들은 살고 계시고 거기 이제 대안학교랑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어쨌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학교여야 하니까 그럼 호수님은 어디 사시다가 그걸로 그럼 학교 때문에 가신 거예요? 대안학교 보내려고? 저는 어쨌든 그 근처를 벗어난 적은 없는데 거리상 멀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뚜벅이니까 항상 이제 걸어갈 만한 거리로 이사를 저는 거의 막 엄청 많이 다녔어요. 거기가 집이 또 별로 없어요. 거기가 이제 삼각산 때문에 고도 제한 지역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 학교를 보내려고 이사를 일부러 가진 않았지만 그 근처에 항상 있었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는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애는 썼죠. 그냥 왔다 갔다 하기가 아, 마침 또 원래 사시는 곳에 그런 그리고 게 저는 있었구나. 내가 막 애들 아니 보니까는 공동육아가 있어 동네에.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 또 대안학교라는 대안학교가? 데가 있대. 아니 저희가 음. 우연찮게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섭외하다 보면 희한하게 그렇게 뭔가 대안학교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이 꽤 오세요. 저희와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근데 보면은 일부러 그곳에 이사를 멀리 예를 들면 막 인천에서 서울로 뭐 서울에서 멀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마을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천 이런 데서 근데 오시는 처음부터 분도.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 계셨으면 좋네요. 저는 그냥 그래가지고 아까 하던 얘기를 돌아가 보면 죄송해요. 마을에서 오름 생각났어요. 반지 원정대를 따가지고 오름 원정대를 모집을 해서 그 한 번 또 간 적이 있어요. 작년에 11월에 아이들 없이. 아이들을
그 또 여행 기간에 맞춰서 가을 여행 기간에 맞춰서 갔는데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분들은 감히 시어머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 되게 근데, 멋지게 재밌게 사시네요. 근데 그 욕구가 저보다 저희 배우자가 더 자기가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흔히 아는 관광지 일색인 제주도 말고 자기가 그렇죠. 본 그 제주도를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 맞아요. 그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막 그 다들 좋아하셨어요? 갔다 오시고. 되게 감동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거의 일 중독에 가까우신 이런 분들이. 아빠들도 있고 했는데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뭐 좀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그런 건 있죠. 제가 처음 애들을 데리고 제주 여행 갈 때 좀 겁이 나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갔다 오신 분들. 근데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서 내가 내 느낌과 내 그 지금 현재의 내 시선으로 어떤 것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렇죠. 자꾸 내가 찾으려고 그래서 오름 갈 때도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거나 너무 많은 기대감을 주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역시 들었고 오늘도 이제 여행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그냥 아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이것은 단지 나의 경험이다. 그치. 나의 경험이다. 물론 제가 처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런 곳에 가서 한 달쯤 바닷가 그 시골 그 어촌 작은 마을에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하고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게 내가 처음 생각해낸 생각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봤더니 그런 책을 많겠지. 이미 내신 분이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분들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후에 그거를 저는 처음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가서는 그런 오류를 또 범한 거죠. 초반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의 뭐 그 여행이 자리 잡겠죠. 저희는 20일 동안 있으면서 엄청 애들이 싸우고 막 협박을 제가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나 정말 너무 엄마 힘들어서 너희 이러면 내일 서울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싸웠다고요? 아니면 그냥 늘상 싸우는 패턴으로 싸웠다는 건가요? 잘 안 싸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각각 자기 삶이 있었잖아요, 아이들도. 근데 온전히 이 가족이라는 이 존재들이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될까. 그거를 이제 온전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심심해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특히 근데 둘이 있으면 굉장히 친밀해지는 그 끈끈한 동료애 같은 게 생기는 때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꾸 이제 첫째 아이가 동생을 따돌리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 짧지만 빛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바라보니 좋더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꿈인가 이런 순간. 저는 그게 제주에 이제 서쪽에 있는 곽지 과물 해수욕장이라고 거기 갔을 때 느낀 건데 거의 저는 매일 무슨 행군하는 군인처럼 아침에 한 15km 정도의 배낭에다가 각종 물놀이 도구와 그 얼린 물과 얼린 음료수와 아이들 간식과 뭐 심지어 그 구명조끼까지 다 배낭을 메고 대단하다.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에 가면 이미 가는데 녹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바닷가에 아이를 풀어놨는데 처음에는 뭐 엄마도 들어와 하면서 막 좀 징징거려 둘인데도 그러다가 이제 딱 어느 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흠뻑 그 바다에 빠져서 그리고 혹은 자기 둘밖에는 의지가지가 없으니까 둘이서 너무 사이가 다정하고 사이가 좋게 찰나가 있구나 그런 찰나.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곽지 가물이 불과 얼마 전인데도 딱 커피 마실 수 있는 집이 딱 한 집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틈을 타서 가서 평상시 그때만 해도 마시지도 않았었는데 그 딱 커피를 한 잔 딱 이렇게 사가지고. 해서 뙤약볕에 이것도 돈 아끼다가 이런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렇죠. 뭐 자리 이런 건 못 가져가잖아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비는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비는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우비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거를 대박. 돗자리 삼아 이렇게 앉아서 아주 잠시긴 했어요. 근데 다 그 순간 이것이 꿈이냐 생이시냐. 국장님의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어, 게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증명이 되네요. 저는 심지어 애기 그 물놀이 뭐 장난감 몇 개 넣은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 그냥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제가 그런 거 있었거든요. 사진 같은 거 찍지 말자. 그냥 왜, 내가 왜, 보는 왜? 자연, 진짜? 내가 보는 아이의 모습, 그냥 난 이것을 무조건 사진인데. 온전히 즐기고 싶은 저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또 사진을 약간 직업으로 또 했던 적이 있어서 진짜. 온전히 그걸 즐기고 싶어서 사진도 안 찍었는데 처음으로 그때 곽지 가물에 갔을 때 그냥 보더니 좋더라 때문에 정말 그냥 바라보고 싶은 나도 순간들이 모르게 있어요. 그 곽지해변을 가봤어요? 저도 곽지도 가봤죠. 네. 나도 모르게 어. 핸드폰을 그게 이제 여기 앞에 표지의 그날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이는 수영을 좋아하고 둘째 아이는 아마 채집 이런 피가 아주 깊게 흐르는 아이예요. 얘는 채집을 놀라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많이 타. 물 안에 안 들어가서. 아니 근데 저도 해봤는데 재밌어요? 재밌던데. 어른인 나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온갖 보말이며 개며 막 이런 거 잡으러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훌쩍훌쩍 가더라고요. 그게 약간 자연이 가진 힘인 것 같아. 저도 그래서 그리고 왜 엄마들 그런 욕심 있잖아요. 누군가의 그런 경험을 이미 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가지는 저는 약간 이제 그거는 최근에는 그런 양상도 변하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아이한테 주고 싶다라는 그 욕심.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차가 없는 엄마인 나를 감안해서 누구는 하루에 5군데를 가면 나는 한 2군데만 가자 했긴 했지만 여기에 가서 아이한테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아이들하고 했어요. 아이들은 거기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지 않다는 걸 여행한 중간쯤에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엄마들은 계속 욕심을 내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좀 많이 깨져서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정말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2시간, 3시간을 흠뻑 빠져서 노는구나. 저기 저 목표한 오늘 저기 절물 오름 저기를 가야 된다라는 이 그걸 버려야 돼. 사명감에 불타는 맞아, 이건 엄마의 욕심이다. 그런 생각을 여행 갈 때마다 사실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맞아요. 저도 태국 가서 가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전 태국 처음 간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내가 예전에 갔었던 애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얘는 그냥 바닷가에 모래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아까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좋대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태국 올 게 아니구나. 그냥 가까운 서해 바다를 가도 얘는 행복하겠구나. 얘한테는 태국이 별 의미가 없구나. 지금. 전 개인적으로는 아예 어렸을 때 해외 여행은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오히려 비행기 왔다 갔다 해도 스트레스일 것 같고 그냥 맞아요. 진짜 서해 바다, 동해 바다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도 그때 바다에서만 정말 하루 종일 노니까 남편이 이럴 거면 뭐하러 제주도를 왔냐. 그러니까. 그냥 서해 바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그러니까. 가지. 그렇긴 한데 근데 제주도는 또 다른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일단 하늘 색깔, 바다 색깔부터 달라요. 서해랑은. 근데 이제 그런 거지. 타협을 하는 거지. 이게 제 생각인데. 애는 진짜 돌멩이만 있어도 좋아.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돌멩이랑 놀게 하면 나도 좋고 애도 좋은 거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렇네. 그런 면에서 제주도인 거야. 맞아. 맞아. 저는 그거야. 그거야. 네, 왜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여행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난 제주도가 가고 싶어. 얘는 돌멩이만 있으면 돼. 그러면 제주도 돌멩이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엄마와 아이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요즘 조금 타협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6학년, 3학년 되니까 엄마랑 아빠는 여름에 뜨거운 떼약볕에도 싫지. 오름을 가고 싶은 아, 거야. 오름. 오름. 어. 완전 꽂히셨어. 아니, 혹은 이제 가까운 올레길이라도 좀 걷고 싶은 거야. 근데 애들은 사실은 애들한테는 버겁기도 하고 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치. 게 아니야. 재미없겠지. 그러면 너희들끼리 잠깐 몇 시간 있을래? 엄마 아빠는 갔다 올게.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크니까. 예. 우린 불가능하지. 물론 이제 그 사악한 TV라는 매체 예. 어딜 가도 이제는
요즘엔 저는 여행과 TV가 요즘 저한테는 큰 이게 불협화음의 저걸로 대두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행 했을 때는 애들만 데리고 갔을 때는 룸쉐어니까 당연히 TV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행지를 가면 TV가 있으니까 이 TV가 큰 골몰이에요. 애들이 특히 이제 저희 첫째는 사춘기 접어들면서 그 좋아하는 바다 수영도 이제 조금 하더니 실증 내더라고요. TV가 더 재밌구나. TV 본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이가 제주도 여행을 유독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의 만족하는 만큼 아이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어리긴 아까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사실 엄마의 만족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그런 제주도만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사실 그런 게 엄마의 또 힐링 파트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또 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어떤 진리처럼 엄마가 즐거우면 또 아이한테도 잘해줄 수 있고 맞아. 사실 여행 자체는 아이한테 조금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처음 갔을 때도 이제 제가 그냥 갑자기 막 가다 보니까 뭐 낮잠이고 뭐고 애기 뭐 밥이고 뭐고 그치. 막 제대로 다 안 된 틀어지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 일상이 이제 틀어지다 보니까 저녁에 제가 원래 잘 우는 애가 아닌데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한 15분 동안을 막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애가.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고 애기가 너무 딱한 거예요. 얘가 이 어린 애가 갑자기 낯선 데 엄마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구나. 갑자기 차에서 막 너무 우니까 그래서 막 택시 아저씨한테 막 죄송한 마음과 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과 막 내 욕심 때문에 괜히 이랬나 한 생각도 들고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조금 애기도 이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곳에 오니까 또 신기한 것도 많고 또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엄마랑 단둘이만 노니까 아이가 그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애기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잖아요, 조금. 그러면 가끔 얘기해요? 다시 가고 싶다는 뭐 그런 얘기를 혹시 해요? 일단 해나는 뭐 어디서 이렇게 바다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제주도라 그래요. 바다만 해나 저기 어디야? 그러면 뭐 바다, 물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제주도래요. 그러니까 바다는 그냥 제주도인 줄 아나 봐요. 그럼 아이도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바다를 일단 정말 제가 이번에 최근에 갔을 때는 5월 말쯤이었는데 그때 아직 물이 찼어요, 바닷물이. 그치. 그리고 제주도 바람이 또 얼마나 많이 불어요. 바람이 그렇게 부는 바다에서 찬 바다에서 한 1시간씩을 안 나와요, 물에 들어가서.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는 안 걸리더라고요. 또 그렇게 놀고도 내 발 담가보면 나도 너무 차가워서 들어가기가 싫은데 얘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놀아요. 1시간씩 뭐 미역도 건져오고 모래도 건져오고 뭐 모래사장이랑 바다랑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시간도 놀고 좀 덜 추울 때는 조금 추울 때는 한 1시간 놀다가 제가 진짜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막 억지로 끌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뭐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 갈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제 애 데리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기는 해서 근데 제주도는 보니까 곧 그렇게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계절 그런 계절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계절은 제가 안 가봐서 사실 모르겠지만 애가 워낙 물을 좋아하니까 어린 애기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 매번 갈 매년 계획이에요? 좀 가야겠다. 그러면 생각은 어린 해요. 아이 엄마로서 제주도 갈 때 꼭 필수품은 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사진 뭐 찍기 싫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애 키우다 보면 우리 왜 애 그 예쁜 순간들을 애기 조금씩 크다 보면 다 계속 까먹잖아요. 근데 여행도 약간 마찬가지더라고. 그때그때 조금 뭔가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 근데 사진 찍어놓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막 SNS에 일부러라도 밤에 애기 잘 때 그날 하루에 좀 좋았던 것들 사진이랑 짧은 코멘트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 바로바로 그날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라도 해놔야지 조금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고 그 좋았던 기억이 또 되살아나면서
조금 기분도 좋아지고 나중에도 또 가게 되고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그때 뭐 무슨 뭐 카메라를 뭐 좋은 걸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핸드폰으로 애기 그 예뻤던 순간 뭐 정말 좋았던 뭐 어디 뭐 장소라든지 어떤 순간이라든지 사진으로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말고 혹시 뭐 꼭 필수품, 그러니까 뭐 필수품? 뭐 애기한테 꼭 있으면 좋은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애기를 그냥 대자연에 풀어놓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짐을 최소화하는 게 좋죠, 사실. 짐은 애기 옷은 사실 뭐 많을수록 좋죠. 애기 옷은 어차피 여름이니까 얇고 애기 옷은 작으니까 많이 챙겨도 사실 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 여러 벌 뭐 많이 챙기고 빨래하고 이러기가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옷 뭐 많이 챙기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먹을 거 좀 신경 쓰면은 먹을 거를 조금 뭐 싸가요? 한살림에서 왜 약간 무슨 그 뭐죠? 막 밥에다 뿌려서 비벼 먹는 막 이런 거 후리카케 있잖아. 같은 거. 그런 거라도 하나씩 뭐 이렇게 조금 챙겨 갖고 다니면 애기들 먹을 거 없을 때 조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조금 큰 초등학생 엄마들은 뭐가 필수품일까요? 7살, 10살 여행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쨌든 바다에서 놀아야 되니까 바다와 관련된 안전 도구를 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가져갔고 저는 스케치북하고 색연필. 근데 이제 너무 커도 제가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A4 사이즈만 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기동성 있게 이동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니고 또 애들도 뭔가를 많이 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풍광이 좋거나 그냥 편안한 곳에 가면 그냥 풀어놓고 주면 애들이 주변에서 놀다 지치면 와서 그걸 그림으로도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저도 역시 이제 더 어렸을 때 여행 갔을 때는 먹거리가 가장 그렇죠. 혹시 또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아이라면 약간 비상식량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힘들 때 힘을 내고 엄마랑 어쨌든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퍼지면 안 되고 엄마랑 그 힘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숙소까지. 그랬을 때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 다 간식의 힘. 그리고 수분 섭취. 그러니까 여름에는 확실히 아이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막 엄청 얼리고 막 그냥 막 해가지고 많이 넣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무겁고 막 힘드셨겠다. 3인분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엄마랑 애들. 나중에 좀 전략을 바꿨어요. 내가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덜 먹고 가끔 택시 타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되게 슬픈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 무슨 한동안 그 한 달 살이 엄마들한테 핫한 그 한라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주에. 그리고 도서관도 되게 유용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 때 도서관에 가서 오수를 즐길 수 있는 용도로 저는 도서관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제주 기적의 도서관도 가고 한라도서관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 뭐 책을 뭐 싹 좋아하진 않아서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책을 읽는 것을 빙자해서 낮잠을 자는 이런 이제 그리고 정말 풍광이 좋은 곳에 있고 시설도 진짜 좋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한라도서관은 엄마의 욕심으로 갔죠. 엄마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여긴 꼭 가야 돼 하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꼼꼼한 것 같으나 되게 부실하거든요. 그때가 그때예요. 오지 않는 버스를 1시간 기다려서 이미 체력이 바닥나서 딱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도서관 문 닫는 날. 대박. 어떡하냐.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엄마가 좀 진정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줘. 엄마 도저히 지금 너무 힘들기도 하고 엄마가 한심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잠깐 정신을 좀 추스리자.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약간 작은 솔밭이 있었는데 애들이 거기서 3시간을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의외의 곳에서. 그 돌멩이랑 나뭇잎이랑 나뭇가지들을 주워서 막 밥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또 그런 게 되는 것 같다. 그치, 하나는 좀. 혼자서는. 근데 호수님은 제가 지금 느낌이 싱글이셨을 때도 네. 혼자 배낭여행 같은 거 잘 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작 아, 그래요? 여행의 경험을 별로 해본 진짜요? 적이 없어요. 외모는 되게 인도 여행 막 배낭여행 한 달 하셨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런 아마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결혼 후에 내가 이렇게.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이 아이 둘 혹을 데리고서라도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아마 가려고 하지 그럴 수도 않았을까. 있겠구나. 뭔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싶다기보다는 애를 놔두고 간다면 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애 데리고 이제 같이. 그쵸. 저 아까부터 든 생각인데 까미노 까미노 추천해드리고 싶다. 빙고예요. 사실은 네. 거기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네. 알게 된 게 올레길이에요. 아, 그게 뭐 까미노가 보여요? 스페인에 그 아. 800km 순례길이 있어요. 그런 건 난 절대 가지 않을 곳인데. 파리에서 출발해서 피레네를 넘으면 스페인이거든요. 응. 거기서부터 이제 스페인 북쪽 지방을 이렇게 쭉 횡단하는 건데 한 달 이상 걸려요. 걸어서? 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를 배낭 하나에 메고 자기 혼자서 걷는 거죠. 국장님 한 거죠? 저는 풀코스를 못하고 반만 했어요. 후반부 반만. 대단하다. 저는 그걸 알게 돼가지고 나랑 저의 뭔 얘기야.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왜 근데 걸어? 왜? 혼자도 아니고 딸과 함께 걷고 싶다가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저도요. 딸이 원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참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요 한 2, 3년 사이에 몸이 굉장히 많이 나이 들고 있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다리 떨릴 때가 아니라 마음이 떨릴 때 떠나라 그러는데 정말 내가 우리 아이가 엄마랑 온전히 여행을 할 때까지 내 다리가 괜찮을까? 막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거기 까미노 갑자기 가보면은 들었어. 정말 머리 백발의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와요. 평평한 정말 길이에요? 많아요. 아니요, 산도 많고 근데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시골길 자갈밭길 근데 할아버지 뭐. 할머니가 그걸 해요? 네. 와, 정말 할아버지 정말 왜 백인들은 타지 않고 빨개지잖아요. 맞아. 그 스페인의 정말 그 자결하는 태양 아래 모자도 안 쓰고 얼굴 시뻘개져서 정말 곧 쓰러질 것처럼 피부암 걸리는데 할아버지들이 막 헉헉거리면서 정말 자기 상체만한 배낭 메고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옷이라도 좀 잘 챙겨 입고 막 등산복 이런 거 입고 신발 등산화 신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해 막 쪼리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루에 3-4km씩 걷는데도 근데 그렇게 하고도 다녀요. 나이는 별로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버킷리스트면 네. 뭐 언젠가 가시겠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그 제주 올레길을 만드신 서명수 선생님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의 그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근데 그분이 그 산티아고 길을 걷고 거의 끝날 때쯤 자기가 내 고향의 산천이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났대요. 그분이 서귀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로운 그 언론인의 이것을 접고 그래서 그분 강의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 엄마가 길은 도로공사에서 만드는 거지 왜 너가 길을 만드냐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 강의를 듣고 너무 먼 미래에 있는 저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라 제주 올레길이라도 좀 걸어보고 싶다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었죠. 그것도 좋네요. 제가 제주랑은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인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올레길을 혼자서 걸은 게 2014년 4월 15일이었어요. 가까운 지인이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제주까지 누가 문상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빙자해서 내가 대표로 갔다 오겠다. 그래서 표를 끊고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왕복 20만 원을 주고 끊었으니 가서 올레길을 한 구간 걷고 오마. 다음날 저녁 늦게 오는 비행기를 끊을 테니 애들을 좀 받아오 하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올레길을 걷다가 제가 뉴스를 봤죠. 세월호 침몰한 그리고 사실 그 해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제주에 간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에도 그 제주에 가고 싶었으나 제주에 닿지 못한 그 아이들의 슬픔 따위는 생각지 않았던 거지. 내가 그 해 여름에 제주에 갈 때만 해도.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계속 맞아요. 저한테는 생각이 났던 그런 일이죠. 네, 지금 밖에서 국장님 따님이 4살 우리 혜나가 엄청 엄마를 찾고 있어가지고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저 2부에서는 제주도 여행의 꿀팁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우리만의 제주를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팍팍 드릴 테니까 엄마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저희 엄마의 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엄마의 시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예,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주 방송 녹음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